다시 또 2차시 이제 수업을 또 시작합시다. 10주차 2차시 수업인데 수업 자료 8쪽입니다. 수업 자료 8쪽에 5번 문제를 보세요. 5번 문제가 이번에는 이제 뭘 하는 거냐면 They created a company 20 years ago예요. 그들이 회사를 20년 전에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냐가 뒤에 to provide가 나왔습니다. 제공하기 위해서 뭐를 제공해 줄 것이냐면 a 가로 vacation experience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5번 문제에서 보셔야 될 거는 부정관사 나왔잖아요. 가로 비워지고 vacation 휴가입니다. experience 경험이잖아요. 자, 휴가 경험이에요. 땡땡 하는 휴가 경험입니다. 부정관사 가 앞에 나온 걸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터 experience까지가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vacation experience 휴가 경험을 꾸며주는 단어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뭐냐면 또 보기 보세요. 스페셜도 나오고 스페셜리가 나왔어. 형용사 부사 나왔습니다. 스페셜티 명사입니다. 스페시픽 형용사예요. 또 형용사 두 개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스페셜이라는 단어가 정답인지 스페시픽이 정답인지를 또 결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뜻의 문제인데 스페셜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하는 거잖아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 스페셜한 거 특별한이고 스페시픽도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거는 구체적인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따져봅시다. 어떤 게 좀 더 자연스러운지. 자, 그들은 20년 전에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땡땡한 휴가 경험이에요. 을 고객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이제 어떤 휴가 경험이냐 이 문제인데 아주 특별한 휴가 경험이 맞는 거지 이게 구체적인 휴가 경험은 부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특별한이라는 단어 스페셜이 들어가는 게 정답이구나.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답이 아니고 자,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자, 다음 문제는 6번입니다. 6번은 이번에는 다 형용사들이에요. 형용사들 4가지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단어만 딱 아시면 되겠죠. 이거는 문법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available이 이용 가능한. 자, 6번 문제에 보기 available 하는 단어가 이용 가능한. 이게 정말 유명한 단어잖아요. 이게 만능이에요. 모든 토익 문장에서 어떤 경우든 그냥 이 단어가 들어가면 알아서 좋은 말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previous는 이전의 하는 뜻이에요. previous는 이전의. 자, 그 다음에 advanced는 이제 고급 과정 할 때 쓰는 표현인데 advanced는 이제 초급, 중급, 고급 할 때 고급의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고급 수준의 할 때 쓰는 게 advanced고 personal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사적인, 개인적인. 자, 요것들 중에서 고르는 문제인데 이거는 뭐 아주 쉬워요. 4가지 단어의 뜻만 알고 있다면 문맥을 집어넣으시면 the only 블라블라 컨퍼런스 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될 또 다른 포인트가 the only입니다. 이게 단지가 아니고 앞에 증관사 더 붙여가지고 the only라고 쓰면 이게 이거 자체가 형용사인데 유일한입니다. 유일한 가로 컨퍼런스 룸이에요. 회의실. 자, 당연히 말되는 거는요. 이렇게 끊었을 때 딱 하나밖에 없는 땡땡한 회의실이야. 이용 가능한 회의실이겠죠. available에 들어가는 게 답이에요. 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이용 가능한 회의실이 is on the ground floor입니다. ground floor가 영국 영어인데 1층입니다. 영국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1층이 ground floor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2층이라고 말하는 데가 영국에서는 first floor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건물의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6번 문장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도 마찬가지네요. 7번도 또 다 형용사입니다. accessible, 접근 가능한. 자, 똑같은 방식으로 갑니다. 7번 문제는 accessible도 유명한 단어죠. 워낙 유명한 단어예요. 이게 접근 가능한. 가게가 접근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구나. 가기 쉬운 거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서비스나 와이파이가 내가 이용 가능하다라고 할 때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쓸 때 쓰는 표현이고 considerable도 토익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considerable 하는 이 단어는
고려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뭐 상당한이라고 번역합니다. 자, 이렇게 번역하셔야 되고, 근데 이 단어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똑같이 형용사인데 considerat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남을 배려하는 애예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을 considerate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pprehensible은 이제 걱정이 많은 단어인데 잘 안 나오는 단어예요. 몰라도 크게 하자는 없고, diverse는 다양한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영어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토익에서 많이 쓰는 단어는 이 단어들이에요.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내용을 봅시다. 이제 7번 문제를 보시면 A new government policy예요. 새로운 정부 방침은 will be implemented가 시행되어지다는 뜻입니다. 시행되어질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health insurance예요. 건강보험을 가로한 것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겠죠. 누구한테 가로하게 되냐면 to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야? 접근 가능한 것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to make 할 때 to 부정사이긴 하지만 요 make부터 새로 문장 시작하세요. 그냥 뒤에 명사, 건강보험이 명사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형용사 나와야 되잖아요. accessible. 그럼 번역하실 때도 어떻게 번역해야 돼? 이 명사가 형용사한 것이 되도록 만들다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건강보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것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문맥에서 이제 7번 문제가 나와야, 답이 나와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8번도 똑같네요. 그죠? 다 형용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문법을 묻는 문제가 아니에요. 8번도 마찬가지로 어휘를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8번 문제 보시면, 자, 8번에 1번입니다. 8번에 보기 A가 applicable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적용 가능한 거잖아요. applicable은 적용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단어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applicable 말고 experienced. 이거는 이제 사람 명사 앞에서 많이 들어가는 단어인데 experienced workers라는 표현이 되게 유명한 표현이에요. 여기 이렇게 쓰면 경력자입니다. 경력이 있는, 경력이 풍부한 할 때 쓰는 표현을 experienced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로 사람 명사 앞에 들어갑니다. distinct는 명백한 거죠. distinct는 다른 거하고는 다른, 구분되는, 구별될 만큼 특이한, 그 다음에 특유한, 이렇게 이제 번역합니다. different는 뭐 서로 다른 거니까 이거 따로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8번 문제를 보세요. After the website is upgraded입니다. 그 웹사이트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난 이후에입니다. 이후에 아직 업그레이드 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업그레이드 될 건데 되고 난 이후에 고객들은 will be able to enjoy, 마음껏 즐길 수가 있습니다. 뭐를 즐기냐면 가로 advantage입니다. 땡땡하는 advantage가 장점이란 말이에요. 자, 가로 다음에 advantage가 나왔어요. 장점이 나왔습니다. 우리 회사 웹페이지가 일단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면 고객들은 땡땡하는 장점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장점일 것 같아요? 적용 가능한 장점, 경력이 있는 장점, 이거 안 되겠네요. 그죠? 특유한 장점, 구별되는, 요거겠죠. 아주 명백한. 또 남들하고는 다른 회사의 웹페이지만 다른 우리 회사만의 고유한 그런 아주 특이한 장점들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뭐 할 동안에? While they shop online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쇼핑을 할 동안에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 회사와 구별될 만한 할 때 쓰는 게 distinct라는 단어를 씁니다. different를 쓰시면 안 돼요. different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지 좋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좋다와 나쁘다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distinct라고 하는 거는 좋은 의미만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이 distinct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도 마찬가지네요. 또 단어 문제입니다. 계속 이제 단어 문제만 나옵니다. 자, 9번이 A번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successive. 자, 요거는 이제 successive라는 단어가 요거 연속적인이에요. 왕위 계승 같은 그런 거 얘기할 때 쓰는 거고, 아니면 3년 연속해서 뭐 업계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이 표현을 쓰는데, 이거 이제 중요한 거죠. 유명한 거죠. successful. 형용사는 맞습니다. 이것도. successful은 성공적인 거잖아요.
의미가 다르니까 따로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되는 거. 자, 그걸로 유명한 거고. 그 다음에 B에 보시면 preventive가 나와요. 이거는 예방입니다. 예방. preventive는 예방의 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이게 미리 막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rojective는 투사하는. 프로젝션 생각하시면 프로젝트 같은 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프로젝티브 하면 투사하는, 투영하는 이럴 때 쓰는 단어고, 그 다음에 complementary 이 단어가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 요거는 뭘 외워두셔야 하냐면 complementary라고 쓰게 되면 이거는 보충하는, 그죠? 영양제 같은 거, 아니면 뭐 영문법 용어 중에서도 이제 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보를 이제 컴플리먼트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충하는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 단어하고 스펠링이 굉장히 비슷한데 잘 보세요. 요거만 바뀌었어요. E가 아니고 I로 바뀝니다. complementary라고 쓰게 되면 이게 공짜란 뜻이에요. 무료의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free라는 단어도 물론 많이 쓰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을 다니다 보면 외국에 있는 그 각종 그 큰 호텔에 가면 무료 아침 식사, 뭐 무료 뭐 음료, 무료 와이파이 이럴 때 무료라는 단어는 다 컴플리멘트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만큼 토익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는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free라는 단어도 많이 쓰지만 free만큼이나 많이 쓰는 게 컴플리멘트리 이 단어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를 쓰게 되면 보완이나 보충이라는 의미로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이제 마지막 이제 내용은 9번 내용이 문제를 보시면 as a blah blah 매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as a 가로 매즈잖아요. 요 매즈라는 요 단어가 뭐냐면 대책이라는 뜻이에요. 대책. 땡땡하는 대책입니다. 땡땡하는 대책으로서예요. 으로서. 자, 그러면 어떤 으로서? 연속적인 대책으로서, 예방 대책으로서, 투사 대책으로서, 보충 대책. 말하자면 이거밖에 없네요. 예방하는 조치, 예방 조치입니다. 예방 조치 일환으로서, 예방을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서, you should back up. 당신은 백업 받아놔야 된다는 거죠. 당신의 파일을. 뭐 할 때, when you work on the computer. 당신이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그 파일들을 예방 차원에서, 왜 갑자기 다운되거나 아니면 예, 뭐 하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데이터가 날아간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백업을 받아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은 It usually takes more than 10 years. 이거는 이제 보통 it takes라는 표현은 시간이 얼마 걸린다라고 할 때 쓰는 딱 고정되어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it usually takes 10 years 하면 대개는 10년이 걸린다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대개 10년이 걸리는데 뭐 하는데 10년이 걸리냐면 to get in a 가로 position입니다. after graduation.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땡땡하는 위치까지 들어가는데 get in입니다.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 10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단어는 자, 첫 번째 단어가 manageable이에요. 관리 가능한. 이거 이제 헷갈리죠? manage라는 단어가 관리하다는 뜻인데 ABLE를 붙였어요. 관리 가능한입니다. 답이 아닌 건 아시겠죠? 관리 가능한 자리, 이상한 자리에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회사 내에서. 자, prosperous, 번창하는. 자, 이거는 번창하는 건데 이것도 딱히 토익에서 원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토익에서 850점 이상, 900점대 학생들이 많이 풀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단어가 versatil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유명한 단어입니다. 어려워요. 다재다능합니다. 중요한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문제에서 답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다재다능한 직위, 자리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managerial. 자, 요거죠. 스펠링 비슷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첫 번째 거는 관리 가능한. 마지막에 나오는 managerial 하는 게 이제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관리자의, 관리직의. 답이 요거예요. managerial position 하면 합쳐가지고 관리직입니다. 소위 이제 중간 간부죠.
뭐 과장, 뭐 부장 이런 이제 중간 간부층을 말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한 10년 정도 걸리더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관리직 자리라고 할 때 매니저리얼 포지션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1번도 단어 문제란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Please do not keep your 땡땡 belongings unattended입니다. 자, 11번 문제는 아주 유명한 문장이에요. 문장 자체를 공부를 해두실 가치가 있습니다. 자, 11번이 Please do not입니다. 자, 뭐 하지 마십시오. 자, 이러고 나서 do not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keep, 두지 마십시오 이 말이죠. 당신의 가로, 자, 그 다음에 belongings가 물건입니다. 소지품, 당신의 소지품을 요 단어 외워두셔야 됩니다. 소지품 어떤 상태로 keep 나왔으니까 keep 다음에 명사 쓰고 형용사 나와야 되잖아요. unattended 돌보는 사람이 없는 상태. 주인이 없는 물건을 말할 때 unattended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지 마십시오. 뭐를? 당신의 소지품을 주인 없는 상태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지품이라는 단어를 이제 합쳐가지고 땡땡 소지품 할 때 뭐라고 쓸 것이냐 문제인데 이거는 당연히 뭐 퍼스널이겠죠. 개인적인. 당신의 개인적인 물건들입니다. 자,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promising 어차피 말 안 돼. 전도 유망한입니다. 미래가 보장되는 거를 promising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답이 일단 아니에요. 그 다음에 prospective는 이제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prospective라고 하는 이 단어가 potential하고 뜻이 같은 건데 이거 토익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potential. 뒤에 주로 결합되는 거는 customer가 결합될 거예요. 고객은 고객인데 어떤 고객이냐? 소위 prospective customer 혹은 potential customer면 잠재 고객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고객이 아니고 나중에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소지품들을 이렇게 두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개인 소지품 이게 정답인데 마지막에 헷갈리는 단어가 스펠링 비슷한 게 하나 나오잖아요. personnel. 이게 개인적인 소지품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personnel이라고 하는 거는 personnel department라고 쓰는 건데 뭐 인사과를 말해요. 회사 내에 있는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과를 personnel department라고 합니다. personnel 자체는 명사로 쓴 거고 형용사도 아니에요. personnel은 명사고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직원 전체를 말할 때 personne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에 있는 그냥 personnel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reasonable이라는 단어는 합리적인이죠. 이것도 이제 많이 쓰는 게 어디서 많이 쓰냐면 가격이 아까 우리 얘기할 때 싼 거는 affordable이라는 단어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비싼 거는 이제 high라는 말을 쓰는데 비싸지도 않고 너무 싸지도 않고 딱 적당해. 그죠? 적당한 가격대입니다. 그거를 reasonable price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많이 쓰는 거고 합리적인 가격대. 이럴 때 쓰는 단어가 reasonable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vailable 아까 했잖아요. 이용 가능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responsive라는 단어가 있고 responsible이 있어요. 자, 굉장히 비슷한 듯한데 다릅니다. 요거는 반응하는입니다. 반응을 보이는, 반응을 하는. 요건 responsible은 어때요? 여기 IBL에 쓰면 이게 책임지는이잖아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아직 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뭐가 정답일 거냐면, 자, 여기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정답은 요 단어인데, comparable이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비교하다라는 단어 compare에다가 ABLE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비교 가능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비교 가능하다는 얘기는 두 사람의 실력이 비슷해야만 할수록 비교가 가능하겠죠. 실력차가 예를 들어 토익 점수로 따지면 A라는 친구는 토익이 아직까지 신발사이다 250점밖에 안 돼. 근데 한 명은 B라는 친구는 토익 점수가 이미 900점대까지 갔어. 250하고 900은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비교가 안 돼. 그런 거는 비교할 만한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서로 두 사람의 실력이 서로
비교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는 두 사람이 한 명은 800점이면 한 명이 805점이고 뭐 이런 경우에는 두 사람이 서로 비교할 만해요. 그래서 이게 비교할 만한이라는 이 단어는 보통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다르게 번역한다면 서로 능력이 비슷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럴 때 쓰는 표현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들어가는 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말로 다 번역해보면 we are 그렇죠. 12번이죠. Although two candidates, 두 명의 후보자입니다. 두 명의 지원자가 have different academic background입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그 학력이죠. academic background가 학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they are comparable in terms of their work experience입니다. 그들의 직업 경력이죠. 직업 경력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 두 사람은 서로 비교 가능해요. 서로 비슷해 이 말이에요. 누가 우선이고 누가 못하고 이렇게 판단이 안 될 만큼 서로 비슷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은 당연히 comparable이 들어가는 게 정답입니다. 보기 B. 자, 13번. We are pleased. 우리는 기쁩니다. To provide you. 당신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뭐를? With a 가로 샐러드 바입니다. 샐러드 바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With lots of vegetables and fruits. 많은 그 야채와 과일이 있는. 자, 보기 쭉쭉 보세요. comparable이 뭐냐면 이게 호환 가능하네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이제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 같은 경우에 아이폰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안드로이드 폰 삼성에서 만든 거 요거 두 개지 그 기종에 다 같이 쓸 수 있는 뭐 앱이 있다.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우리 호환 가능하다라고 하잖아요. 양쪽에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comparable이라고 얘기해요. 호환 가능하다. 이렇게 쓰는 단어입니다. 가끔 나와요, 이 단어도. 근데 답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의 정답은 샐러드 바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는 건데 당연히 앞에서 나왔던 어떤 단어냐면 보기 10번이죠. 또 기억나죠? 여기 E를 쓰게 되면 보완이라는 뜻인데 I를 쓰게 되면 컴플리멘트라면 무료라고 했잖아요. 공짜. 또 무료로 뭘 한다니까? 샐러드 바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자, 그 단어가 들어가는 게 답이에요. 답이 C가 정답입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꼭 외우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4번은 If your customer's responses are not blah blah입니다. 만약 당신 고객들의 반응이 썩 그렇게 땡땡하지 않다면 you may wanna change your way of doing business. 당신은 아마 당신의 사업해 나가는 방식을 바꾸기를 원할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고객들의 반응이 뭐하다는 얘기야? 좋지 않다면, 우호적이지 않다면 그럴 때 쓰는 단어가 favorable이에요. 14번은 favorable 이 단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우호적인 유리한입니다. 우호적이거나 나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이런 걸 favorable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자, 나머지 단어들입니다. 나머지 단어들은 favorite이라고 하는 건 가장 좋아하는 이잖아요. 이거 답이 되면 안 돼. favorable은 우호적인 거지만 favorite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또 답이 되면 안 돼요. 형용사는 맞습니다. 두 가지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onsiderate 하는 거는 남을 배려하는 comparable 아까 나왔잖아요. 비교 가능한 소위 능력치가 비슷한 거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은 please be considerate 답이 B입니다. 자, 아까 우리 했던 걸 기억해 보세요. considerable 보기 A 보세요. considerable은 상당히 많은 한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기 B에 있는 considerate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남을 배려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어넣고 번역해봐. Please be considerate of other visitors. 다른 방문객들을 좀 배려해서 무리한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때 Please be considerate 이 표현을 씁니다. 언제? When you talk on the phone in public.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화기로 대화를 나눌 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해서 목소리를 낮추거나 전화기를 꺼주거나 뭐 등등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 16번이 dependent 의존적인 의존하는입니다. comparative 경쟁이 치열한 countable 믿을만한 personnel 여기 아까 나왔던 거죠. personnel 인사과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거 personnel 인사과 할 때 쓰는 단어
자, 근데 뒤에 보니까 디파트먼트 나와 있네요. 답이 D번이네요. 퍼스널 디파트먼트 인사과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베네피츠가 이제 혜택이라면 직원들을 위한 각종 수당이라든지 뭐 복지 혜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you should contact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로 전화를 하냐면 the personnel department 인사과로 전화를 꼭 주셔야 됩니다. 인사과로 전화하면 다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의 이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형용사 파트 공부를 다 하신 거예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법도 중요하지만 형용사에서는 단어가 토익에 쓰면서는 아주 고유한 단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요거를 얼마만큼 잘 외우느냐에 따라서 시험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서 형용사 파트를 일단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자, 다음 주는 보강주입니다. 그죠? 보강주라서 수업이 없어요. 그리고 중간고사 일단 1강부터 7강까지 중간고사를 치고 나서 11주차에 12주차 강의 때 우리 이제 챕터 9입니다. 부사 가지고 다시 또 수업 시간에 동영상으로 또 뵙고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